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9월 7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재밌는 게 제가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것보다 하루 정도 좀 이렇게 템포가 늦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별로 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제 저는 1% 이상 빠진다라고 봤는데 그게 이제 오늘 또 나오는 모습이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9월 시장 코스닥이 음봉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이제 양봉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음봉에 대한 관점이 더 큰데 그게 이제서야 조금씩 나오는 뭐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가 어떤 균형을 잃어 가지고 이 패턴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매수세가 세다 보니까 이게 조금 조금씩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매수한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지수를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결국은 종목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하루하루 만약에 내가 당일로 대응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고버스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시가를 잡게 되면, 즉 오늘의 봉이 음봉으로 바뀌게 되면 시장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거는 따라잡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종가 이제 고가로 끝났죠. 그 이야기는 시장이 저가로 끝났다라는 이야기고, 이런 것 정도는 오버해도 괜찮다. 오늘 이제 개파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어느 정도 쉽게 보이는데, 어떤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얘를 가지고 이제 최소한 스윙 이상으로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 범위 안에 들어서야지 좀 편한데, 그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손을 놓기보다는 저는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위치이고, 어떤 종목들의 위치는 지수에 비해서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스닥 30분 선물 흐름인데, 왜 제가 이제 어제도 이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지 딱 나오겠죠. 올라왔을 때 어떻게 이 구간에서 요거만 넘지 않으면 매도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하락하는 모습이고, 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후반에 나름 버티고 있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은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막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다만 이제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죠.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음봉이 계속 많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지수를 멱살 잡고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정확하게 반등해 가지고 양원 상단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그런 흐름들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이 120평을 딛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디뎌줘야지 리바운드를 먹기 굉장히 쉬운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냉정하게는 지난번에 이 구간을 디뎠기 때문에 내려온 자리에서 바로 디딜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은 조금 듭니다. 다만 이 120평과 마디에 중첩되는 부근에 왔을 때 딛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뭐 그렇게 강하지 않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단해 가지고 뭐 깨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저런 자리들은 디딜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최근에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 드리죠. 지금 보시게 되면 9월의 시가가 여긴데, 재밌는 거는 아직까지 코스닥은 22평 이렇게 위에 있고 120평 이렇게 밑에 있는데,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지금 22평이 122평을 꺾여서 내려가는, 하방으로 관통하는,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9월봉이 음봉으로 바뀌게 되면 초반에 나왔던 이 양봉이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고,
이 음봉이 나오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지수가 좀 더 조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던 2495 이 아랫자리가 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양봉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전히 음봉의 관점이 좀 더 크다. 따라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매수 타이밍을 이야기 드렸고 지금 이제 1차 자리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도달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개파락해 가지고 시가 저가의 흐름을 만들면서 시가를 지키고 있으면 오늘이 아무리 이런 무섭다라기보다는 뭐 이런 하락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올라와요. 근데 오늘 그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뭐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통 장 3분에서 5분 이 아니면 오늘 해라 마라 이렇게 딱 결정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오늘 시가를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라 요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찬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전에 간단한 시황과 종목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